일부 강남은 회복을 넘어 100%를 넘었어요. 마용성은 거의 95%까지 왔어요. 그 나머지 애들 지금 뭐 80% 이렇게 멈춰있는 애들도 있고요. 전국을 놓고 보면은 뭐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보합인 지역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재는 이 삼지창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그 다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거잖아요. 요새 서울이 뭐 전세 매매가 오른다는 소식도 있고 네. 저희 사촌 동생이 신혼 짓고 가는데 지금 3번이나 계약을 실패했거든요. 다 가계약을 빨리 네. 해서 그래서 하반기 네. 이제 부동산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뭐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요즘 양극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뉴스들 많던데요. 뭐 1년 새 2억이 넘게 뛰더니 안 팔아요. 뭐 집주인들 돌변. 왜 우리 집값만 안 올라요? 강남은 2억이 올랐는데 노원은 뭐 600만 원. 너무 자극적으로 막 제목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 6개월 만에 2억 뛰었어요. 집주인들 행복한 비명. 다시 보니 싸네. 집값 상승에 미분양 터는 수도권. 계속 연장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도 지방 물건을 정리해서 서울 아파트 갈아타기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살 걸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근데 기존 물건이 정리가 안 돼서 갈아타기가 쉽지가 않네. 나중에 이거를 가격이 올라서 못 사면 또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우리 마음을 요동치겠지만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나름대로의 좀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보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뭘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전망을 하니까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 같은 개인이 뭐 전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시나리오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현상을 가지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거를 그냥 선으로 그어보는 게 시나리오거든요.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시나리오는 미래를 그리는 도구다.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만들어보고 A라는 시나리오가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나는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B라는 시나리오 진행이 되면 이렇게 되겠고 그때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를 미리 적어두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링 하면서 이거 A 쪽으로 가네 하면 그에 맞는 나의 행동들을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 정도를 우리가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용구님의 2024년 하반기 시나리오를 네.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작년에 이 시나리오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제가 작년 뭐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보자를 위한 투자 전략, 왜냐면 시장이 막 자꾸 바뀌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 강의를 했었거든요. 현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23년 초부터 변화는 시작됐다. 그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야 이제 상승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회복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썼거든요. 회복이 뭐냐면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간을 확대해 보면 수요가 많은 곳은 상승하고 있고 아닌 곳은 보합하고 있고 그것도 아닌 곳은 일부 하락하는 모습이 동시에 다 보이는 특히 이 삼지창 이런 모습이 나오는 구간이다, 시기다. 아마 당분간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뉴스를 보면 계속 양극화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삼지창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보합, 하락이 동시에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작년 말에도 사실은 2024년 부동산 전망, 뭐 또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또 이런 영상들을 제가 아이패드로 이렇게 또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때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장에서 또 중요한 게 왜 더 양극화가 심해지냐. 원래 양극화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 회복장에서는. 근데 기름을 지금 부은 게 다주택자 규제거든요. 집을 여러 개를 못 사게 해두니까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사야 되니까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었고요. 만약에 앞으로의 또 모습을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지금 현재 이미 삼지창이 온 상태예요. 회복을 이제 쭉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일부 강남은 회복을 넘어 100%를 넘었어요. 마용성은 거의 95%까지 왔어요. 그 나머지 애들 지금 뭐 80% 이렇게 멈춰있는 애들도 있고요. 전국을 놓고 보면은 뭐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보합인 지역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재는 이 삼지창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그 다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1번 시나리오가 이제 서울은 꾸준하게 좀 더 올라가고 두 번째 보합하던 것들도 이제 점점 좀 더 회복하는 상태로 이렇게 갭을 메꾸려고 하는 그게 1번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삼지창에서 1, 2, 3이 있으면 2번이 먼저 올라가야 될까요? 3번이 먼저 올라갈까요?
당연히 2번이죠. 이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나리오 더 있어요. 이 친구가 상승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보합을 가는 순간 뉴스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드디어 강남 상승 끝났다. 이번 주 하락 신호 떴다. 그러면 이 친구가 갈 수 있을까요? 많이 벌어져 있지만 두 번째가 못 갑니다. 바로 스탑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저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뭘 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올라가는지 모니터링 하고요. 두 번째는 2번이 따라 올라가는지도 모니터링 하면 돼요. 생각보다 심플하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1번이 지금 쭉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2번은 이미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서울에 있는 2급지 모니터링을 더 많이 하죠. 근데 지금 고점을 찍은 시세가 네. 거품일 가능성은 없나요? 있죠. 많죠. 금액만 놓고 보면 진짜 와 장난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포 사람들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그곳을 대표하던 이제 얼마 전까지 대장이었던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친구들을 제가 맨날 째려보거든요. 째려보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숫자만 보면 비싸니까. 지금 매매가 얼마 하는 줄 알아요? 24평 기준으로 30억 하거든요.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17년도만 하더라도 16억 했어요. 이 표를 보면 자 2017년 9월 달까지는 그 전부터 상승을 해오곤 했었지만 그래도 미쳤다까지는 이야기 안 나왔었거든요. 16억 정도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와 가격이 진짜 착했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물론 그 이후부터 이제 막 19년, 21년 막 빵빵 점프를 했죠. 근데 저는 뭘 보냐면 월세를 보거든요. 이게 너무 거품 아니야? 아니 지금 30억인데 이게 어떻게 33억이 되고 35억이 되겠어? 그러면 이걸 누가 사줘?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용의 가치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용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하면 월세가 제자리여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250만 원 하던 게 지금 540해요. 매매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월세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월세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이게 과거에 1.8이었어요. 그럼 2017년 9월달 이런 생각했겠죠. 야 이게 수익률이 1.8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왜 사야 돼? 근데 그 다음에 4년 만에 21년도에 27억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월세가 따라와줬거든요.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면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데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거품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니까 이걸 보는 건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전세 월세 수익률이 2.2%예요. 그래서 또 계산해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매매가가 33억, 지금보다 10%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1.9%로 내려와요. 근데 그래도 1.8% 높아요. 3억이 더 올라가도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세 개가 다 거품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7년 동안만 놓고 봤을 때 지금의 가격은 그렇게 거품인 건 아닌 것 같다. 만약 거품이었다고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거품인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거품이 아니라면 네. 이 시세가 계속 네.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진짜 어려워요. 이게 더 올라가면 아까 수익률이 더 내려올 거거든요. 1.8%로 더 내려가게 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조금 매매가 좀 심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시세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특히나 1급지가 대장이 이거는 저는 거의 신의 영역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사이클에 기반해서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앞에서 삼지창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수도권만 볼 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삼지창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여기 올라가고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그럼 무조건 서울이죠. 생각해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지방인데 또 지방에서 인기가 없는 지역은 더 밑에 있겠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지금 뭐 서울에 그렇게 비싼데 집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방 사람들 중에 제일 부자가 이거 정리하고 다 서울 거 지금 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되냐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힘을 못 쓰겠죠. 이걸 정리하고 위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더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사람들이 갈아타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살 거라고 보거든요. 갈아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서울에 올라가면 갈아타기 못 한다고 봐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방에 있는 거 똘똘한 거 갖고 있는 분들이 야, 이 돈으로 서울에 있는 거 좋은 걸 못 사고 이상한 걸 살 바에는 차라리 지금 갖고 있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물건을 안 팔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친구도 쓱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이제 얼마큼 더 올라가느냐, 얼마나 더 1급지에서 2급지까지 흐름이 가느냐에 따라 지방도 사실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 안에서만 놓고 보면 또 달라요. 지금 이제 양극화가 돼 있잖아요. 서울 안에서도. 아까 시나리오가 2개밖에 없었잖아요. 1급지 올라갔을 때 2급지가 가냐 안 가냐. 지금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바로는 사실은 2급지도 지금 가고 있거든요. 2급지 신축, 그 다음 준신축, 탁탁탁탁 순번대로 정확하게, 그 다음에 24평.
그 다음에 33평. 아직 40평대는 못 가고 있고. 딱 예상대로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기는 해요. 서울 2급지가 네. 예시로 한 마용성을 제외한 그 다음 급지로 가면 사실은 동작 강동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거의 마용성처럼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제외하고 나면 서대문구, 동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이 4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말고도 뭐 네. 오피스텔이나 네. 건물 같은 것도 네. 오를 수 있나요? 관계도가 있죠. 저는 뭐 한 종목만 영원히 오르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과거에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그 흐름이 건물로도 가고 조그만 오피도 가고 다 갔듯이 아마 앞으로도 그게 또 재현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파트가 오르면 이제 좀 이제 입지 좋은 1급지 아파트를 뭐 2, 30억 주고 살까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은 건물도 사실은 같이 고민하거든요. 당연히 관계도가 있죠. 오피스텔 중에서도 약간 주상복합에 있는 평수가 큰 오피들은 보니까 또 회복을 또 빨리 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흐름을 같이 가져간다 이런 생각은 하죠. 다만 이제 순번이 좀 느릴 뿐이죠. 그럼 정리를 하자면 네. 지금같이 회복장에서는 좀 상급지부터 오르고 이제 그 다음 입지 이렇게 오른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2013년, 2014년 그때 대세 상승장 오기 한참 전 시점에서는 사실은 무조건 1급지부터 오른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갭이 적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금으로 말하면 딱 2급지, 성북구, 은평구, 강서구 이런 지역들이 먼저 올랐어요. 그때는 집을 여러 개 사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매수세가 정말 많이 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상급지로 분위기가 불었고 그 다음부터 17년도부터는 상급지 중심으로 상승 리딩이 시작됐죠. 지금은 완전 다르거든요. 철저하게 좋은 입지 시작해서 흐름이 밑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서울 안에서도 1급지, 2급지, 3급지 수준으로 갈 것 같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 준서울권, 경기도 그리고 광역시, 소도시 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지방 안에서도 뭐 각 지역 안에서 좀 공급이 많이 부족하거나 전세가가 많이 오르거나 하면 또 개별적으로 또 먼저 상승하는 지역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나 네. 아니면 뭐 외부적인 요소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사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금리가 내려가면 아마도 부동산은 저는 수혜를 입을 거라고 봐요. 어지간한 부동산은. 근데 다만 금리가 낮아진다고 무조건 아파트로 다 수요가 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파트 수요가 서울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로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한 20억짜리 다가구 주택 아니면 꼬마 빌딩 갖고 있던 분들도 정리하고 그냥 아파트로 갈아타자 수요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서 수익형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수익형 부동산을 그대로 갖고 있겠죠. 아파트로 들어올 수요가 그냥 멈춰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파트가 좋아진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좋아지는 게 있다고 하면 이제 돈이 이제 적금이나 은행에 넣어 두신 분들은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 시장으로 유입 들어오겠죠. 아파트로도 들어오고 때로는 뭐 은행이 아닌 뭐 비트코인으로 갈 수도 있고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자산 시장으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 수요는 확실히 좀 늘어나겠죠. 금리가 낮아지면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제 외부 요소들은 저는 사실 그때그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트럼프 후보가 반도체 관련해서 언급 한마디 했거든요. 지금 이틀 동안 반도체 주식 지금 막 10%씩 급락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외부 요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요. 조금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오늘 이제 하반기 부동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재테크가 전부 어떻게 보면 투자고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카페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여성분이 올린 글이었거든요. 아이들 육아하고 살림도 정말 알뜰하게 아끼면서 살고 맞벌이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지금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뭐를 한 건가, 인생을 헛산 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가 너무 걱정이 된다. 또 이런 글을 또 적은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공감도 되면서 안타깝기도 한데 사실 개개인의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동공부를 등한시하는 거, 그 다음에 리스크를 전혀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에 따른 결과는 온전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재테크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집 마련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제 만약 그걸 안 한다면 대신에 남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겠죠. 있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푸릉 채널을 통해서 뭐 저도 공부하고 있고 공부한 거를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지 고민을 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독자분들 네. 궁금한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레벨님이 또 거기서 주제를 또 뽑아주실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죠.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 전자책 지금 푸릉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푸릉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